기구학 팀 프로젝트 1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봇의 구동 영상을 보면서 로봇이 계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설명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로봇에 들어간 링키지 시스템에 대한 매트릭 분석과 로봇이 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히든 시스템에 대해서도 매트릭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로봇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 로봇은 정해진 사이즈에 맞춰서 잘 제작이 되었으며 계단에서도 10cm, 그리고 로봇도 10cm 이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봇의 구동 영상입니다. 로봇이 워킹 모드를 이용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로봇이 계단을 만나게 되면은 스테어 클라이밍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에 로봇의 앞발이 계단에 걸치게 되면은 계단과 로봇을 수평으로 맞춰주도록 합니다. 다시 링크를 구동시켜 계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원상태로 복구한 후에 이제 완벽하게 계단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링크를 구동시킵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는 과정에 대해 조금만 더 보면은 계단을 만나면은 위에 있던 시저 링키지가 펴지게 되면서 이 무게추가 뒤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후 로봇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바퀴가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후 로봇은 전진을 하여 앞발이 걸쳐지게 된 후에 무게추를 이동시킨 후에 이제 지지대가 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단과 이 로봇이 수평이 맞춰지게 되며 이후에 링크를 구동시키면 계단이 완벽하게 극복이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링크를 구동시켜 완벽하게 계단 위에 로봇을 위치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워킹 모드에서는 이러한 커플러 커브가 나오게 되었고 이 커플러 커브를 이용하여 로봇이 앞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테어 클라이밍 모드에서도 이런 식의 커플러 커브가 나오는 것을 보고 로봇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로봇의 움직임이 매끄럽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바퀴가 내려오면서 로봇을 좀 더 지지할 수 있고 로봇이 앞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무게추의 두 가지 사진에 대해서 무게추에 의한 로봇의 무게중심 이동, 그리고 이 지지대에 의한 안전지지, 그 다음에 이 계단에 왔을 때 지지대를 더 펴서 3단으로 펴서 로봇을 수평으로 만드는 과정까지 하여 로봇을 계단을 극복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링크는 얀센 메커니즘에 기반하여 다른 링크를 설계하였고 이 8개의 같은 링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커플러 커브는 로봇이 걸을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이 위상차를 적절히 배치하는 게 중요하였습니다. 파란색 동그라미 4개는 위상이 같으며 나머지 4개는 180도 차의 위상을 가진 링크를 배치하여 로봇이 앞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링키지에서 얻은 커플러 커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인벤터에서도 같은 길이를 바탕으로 로봇을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한 링크를 바탕으로 벡터 루프식을 전개하여 저희가 매트랩 애널리시스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식을 전개해 나가면서 각각의 벡터 루프에 대한 알맞은 식을 도출해내면서 매트랩 코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트랩 코드를 작성한 후 분석을 한 결과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이 세타10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세타10은 이쪽 부분은 260에서 310도에서 반복 운동을 하며 이 세타2, 즉 인풋의 각도가 270도일 때 움직임이 왼쪽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고 이 부분에서 급속기환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결론은 인풋 링크 각도가 270도, 410도인 부분에서 발분의 링크가 급속기환해서 이 땅을 박차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린시플 오브 버추얼 워크를 이용하여 이 링크에 대한 메케니컬 어드밴티지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케니컬 어드밴티지라는 식이 나왔고 이 각각의 키네마틱 코에피션트가 노출되었습니다.
이 세타2가 180도일 때 사인 세타2는 0이 되며 이 분모가 작아지게 됩니다. 즉 메케니컬 어드밴티지는 최대값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을 이용한 트레젝토리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왔고, 인벤터에서의 움직임과 매트랩에서의 움직임이 비슷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저 링키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링키지에서 구동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인벤터에서도 똑같은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벡터 루프를 가지고 각각의 식을 전개해 나가면서 이 P점의 위치와 속도, 가속도를 분석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식을 바탕으로 매트랩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 R4, 슬라이더 길이에 대한 분석인데요. 이 세타3가 감소한다. 이게 세타3가 감소하면은 R4가 슬라이더 길이가 증가하면서 링크는 상승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R5도 세타3가 감소하게 되면 R5가 증가, 즉 이 높이에 대한 벡터가 증가하는데 이게 바로 링크의 상승이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프린시플 오브 버추얼 워크를 이용하여서 이 F-in에 대한 F-out이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 세타3가 증가하여, 즉 이 상황에서 링크가 하강할 때 위쪽 슬라이더 부분을 아래 방향으로 내려는 힘이 증가한다. 즉 메케니컬 어드밴티지에 대한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젝토리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보고 인벤터에서도 움직임과 매트랩 분석에 의한 움직임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